그동안 몇 차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정개특위 차원에서 또 양당 간에 4+4 회담까지 했습니다마는 협상이 결렬돼서 지금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정개특위가 진행하고 있는 그 협상의 바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매우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근본적인 해법, 처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폐지 내지 완화가 선거구 획정 논쟁을 종식시킬 해답이다. 12월 15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회는 새 선거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인 저 자신도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일거에 여야 간의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유례가 없는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 원칙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늘려야 하는 10성 내외의 지역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입장을 달리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10성 내외의 지역구 숫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정개특위 실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1 결정에 따라야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을 금과 옥조로 삼고 상한을 초과한 수도권 지역의 선거구는 계속 분거를 하고 하한에 미달하는 농어촌 지역구는 계속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지역구의 증감 수요를 산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근본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시군 분할을 하지 않고 지역구를 무리하게 분구하고 무리하게 통폐합한 결과 선거구별, 시도별 인구 편차가 헌재에서 요구하는 2대1에서 1대1로 접근해 나가고 심지어는 1대2로 역전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30만인 수도권의 선거구는 인구 상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분구해서 인구 15만의 2개 선거구를 만듭니다. 반면에 인구 11만 내지 12만의 농어촌 선거구는 인근의 4, 5만 지역과 합쳐서
인구 16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구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늘어난 선거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시 인근의 6, 7만 지역을 추가 통합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농어촌에는 인구 23만의 거대한 선거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2, 인구가 적은 농어촌에는 1의 기준으로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2대1이 아니라 1대2의 역주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의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 그 결과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의 지역은 선거구당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과다대표되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당 인구수가 늘게 되어 과소대표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용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면 수용할 수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 1을 보시면 서울의 경우에는 1006만 인구에 48석이기 때문에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9,650명으로서 과다대표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경우에는 1246만 인구에 현재 52석이므로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23만 9,627명으로 그저 대체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대표되거나 적정한 수준의 서울과 경기는 사실 선거구를 더 늘려서는 안 됩니다.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결정 취지에 따르면.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개특위의 선거구 조정안에 따르면은 서울과 경기는 각각 1석, 8석을 누리게 되어서 평균 인구수가 서울은 20만 5,371명, 경기는 20만 7,677명으로 과다대표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다대표된다는 것은 의석수, 선거수가 인구에 비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상북도의 예를 들면 현재 270만 인구에 15석이기 때문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17만 9,997명으로 대체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의 협상안에 따르면은 2석이 감소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은 경상북도의 선거구당 인구수는 20만 7,689명으로 과소대표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는 2, 농어촌은 1의 기준에 의해서 선거구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인 경상북도가 수도권인 서울이나 경기보다 2대1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구당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게리맨더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을 복잡하고 매우 불합리하게 만드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랜 기간 금가옥조로 삼아온 공직선거법상의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애당초 자치구 시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선거구의 자의적 증설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던 이 원칙이 이제 변화된 시대에 선거구 조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일본 중의원 선거구 획정 사례가 해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고재판소가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별 인구 편차를 2.1대 1 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 2를 보시면은 개별 선거구는 물론이고 우리의 시도에 해당되는 도도 부현별 지역별 인구 편차는 2대1 수준으로 매우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도는 1300명 인구에 25개 선거구가 있어서 선거구당 인구수가 53만 1469명입니다. 그 반면에 인구가 적은 고치현입니다. 오른쪽 아랫부분입니다. 고치현의 경우는 인구가 74만 5070명으로 3개 의석 선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24만 8356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선거구별, 지역별, 도도구현별 선거구 인구 편차가 2대1을 상회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아주 균형 있는 일관된 인구 편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자치구 시군을 적절하게 분할해서 인근 자치구 시군과 선거구를 통합하여 획정하기 때문입니다. 표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 3을 보시면은 도쿄도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중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구입니다. 25개 선거구입니다만은 이 중 10개 선거구가 자치구 시군을 분할해서 인구 편차 2대1에 맞추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2배에 가까운 50만의 선거구당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구가 적은 농어촌인 고치현의 경우에는 3개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 시군을 분할 통합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3개구 모두 시군을 분할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분할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분할 획정 사례표에 컬러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도 선거구 구역표 중에 4구를 보시면은 5타구를 기본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3구 시나가와구의 경우에 인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 2대1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 5타구의 일부를 분할해서 시나가와구에 통합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인구 편차를 맞춰야 되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서 과감히 다른 곳에 유례가 없는 분할 금지 원칙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완화해서 이와 같은 역셈법, 역주행셈법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분할 금지 도구마에 빠진 경직된 선거구 획정은 오히려 신게리맨더링을 조장하고 나아가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심각한 지역 대표성의 불균형 내지 역전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치구 시군 분할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지역구를 늘리지 않고도 선거구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은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4대1 인구 편차 결정을 한 1995년 이어서 있었던 1996년 15대부터 그 후 인구 편차 3대1 결정이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선거를 치룬 19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 매번 3개 내지 4개 정도의 자치구 시군을 분할하는 예외를 부칙에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대1로 인구 편차를 맞추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그동안 자치구 시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선거구의 자의적 증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던 이 원칙은 이제 변화한 시대에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촘촘한 인구 편차 조정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도 자의적 선거구 증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원칙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과대대표되고 있는 수도권의 선거구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방의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 원칙을 폐기하지를 못한다면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를 늘리지 않거나 늘리더라도 불과 몇 석만으로도 충분히 선거구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 논쟁은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할 금지 원칙의 폐지나 완화는 원칙적으로 입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표 4를 참고해 주십시오. 표 4와 같이 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마는 당장 입법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자치구 시군 분할 허용을 선거구 획정의 한 원칙으로 적용함으로써 획정 과정에서 그 취지를 반영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소의 인구 편차 2대1 조정 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며 신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도농 간의 형평을 맞추는 선거구 조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에 필요하다면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의 원칙은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당에 건의합니다. 의석수 숫자 게임에 함몰되다 보면 협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 원칙을 폐지할 수가 없다면 완화하면 충분히 선거구 획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곳에서 해답을 찾아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어드린 이 회견문 말미에 자료를 하나 첨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하고 주장했던 농어촌 특별선거구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목적은 농어촌 특별선거구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징적 방안입니다마는 법리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최소 정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표창하기 위해서 인구와 면적에 관계없이 주에 2명씩 상원 의원을 선출합니다. 반면에 연방 하원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1대1 인구 비율에 따라서 하원 의원을 50개 주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50개 주 중에도 435명을 선출하는 하원 의원 1인당 1석당 평균 인구인 70만에 미달하는 주가 3, 4개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와 같은 평균 인구에 미달하는 3, 4개의 주에는 연방하원 1인을 뽑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헌법 제1조에서는 연방하원 의원을 인구 비례로 뽑는다. 그러나 but each state shall have at least one representative라고 해서 인구와 관계없이 각 주는 최소한 한 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필칭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최소 정수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방의원,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자치구 시군 하나에 한 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지방광역의원 최소 정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최소 정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경우에 4개 군에는 최소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역구 국회의원 최소 정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지역구 최소 정수 조항은 곧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농어촌 특별선거구라고 칭하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또 논거 또 해당되는 우리나라 선거구 내용을 자료로 첨부를 했으니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읽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최소 정수 조항에는 4개군 1선거구 외에 선거구 평균 면적을 5배 이상 초과하는 선거구에는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해 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면적을 최소 정수 조항의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노르웨이 왕국에서는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조건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을 하원 의원 선출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노르웨이 왕국 헌법 제5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수는 각 선거구의 주민수 및 면적과 전체 왕국의 주민수 및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주민 1명은 1점으로 계산하고 면적 1평방미터는 1.8점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은 8년마다 한다. 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 수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지역의 그 선거구의 인구와 면적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입법 예를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 주시기 질문이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회 교육부 선수 제도 정기 조항이 있다고 했고 우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왜 이게 헌법 시행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나요? 헌법 어디서? 소원의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디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결정할 때는.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면제에 관한 기준이 이제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면적도 고려해달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적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씩 자세히 읽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